무슨 주제로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기회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탐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나의 꿈 너의 꿈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꿈인 경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지 기억나시나요? 이 표지는 제가 작년 1학기 때 나의 꿈 너의 꿈 발표할 때 사용했던 표지인데요. 전 표지에 있는 것처럼 작년에 너무 많은 것이 다뤄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경찰에 대한 궁금증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찰은 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할까? 두 번째는 경찰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어떻게 할까? 마지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렌을 왜 끄지 않을까? 세 가지 주제인데요. 발표에 앞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나온 내용은 유튜브 채널 360 자파지식에서 나온 콘텐츠의 내용을 참고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찰은 왜 음주운전 단속 예고할까인데요. 물론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 같은 경우 차량의 대규모가 있는 상황에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예고하는 목적을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 예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예고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적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애초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한 법률을 좀 알아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치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실 때 안전벨트 잘 사용하시나요? 네. 혹시 안 착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차 나타나면 부랴부랴 착용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방금처럼 이제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차량 안에 분들이 잘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이루는 방법은 주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가속 등으로 즉 다른 이유로 적발되었을 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함께 겸사겸사 적발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먼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3만 원 과태료,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서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요청하고 현장에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이고요. 이제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이 되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왜 사이렌을 끄지 않는가입니다. 모두가 아다시피 경찰차를 포함한 긴급 자동차들에는 사이렌이 달려있는데요. 물론 경찰이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지만 간혹가다 생각해보면은 범인이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가 범인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려는 이유인데요. 경찰이 범인을 잡지는 않고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다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물론 경찰이 모든 상황에 사이렌을 울리는 건 아닌데요. 먼저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는 폭행 사건이나 살인 사건 등으로 출동을 할 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범인의 검거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범인에게 도주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상황은 유괴나 납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으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채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차 사이렌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짧게 한 번 울리는 소리는 보통 신호 위반 기준으로 단속을 할 때 사용한 사이렌이고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소리는 환자 이송을 할 때 또는 응급 상황에 사용한 사이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게 반복되는 소리는 주로 긴급 출동이나 긴급 상황 시에 사용하는 사이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순찰차에 경고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은 범인을 검거하는 등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추격하고 검거하는 영상에 담긴 경찰의 바디캠 실제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 나! 으쌰! 멈춰! 올라! 야! 올라! 빼! 네, 이 영상은 2층에서 뛰어내린 출입국 위반 사범을 경찰이 검거하는 영상이었고요.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영상은 11월 2일 112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고요. 지금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순찰 차량 포함한 각종 경찰 장비들과 순찰 차량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경찰청은 2019년부터 인천광역시와 함께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찰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경찰 장비들을 포함한 이 치안 기술들을 전시하는 박람회를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도 작년 제1회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 방문하여서 앞에 나왔던 경찰 장비들과 경찰 차량들 그런 것들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저께 혼자 가게 돼서 이제 체험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못하고 와가지고 올해는 이제 2회가 열려서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변경되게 되어서 직접 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변경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몰라야 제 진행이 재밌게 됐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저희가 작년에 국토기행이나 소풍 같은 데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사진은 꽤 많은데 2020년 사진은 한 장밖에 안 보이죠? 맞아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요.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시상훈련 캠프를 갔을 때쯤은 우리는 집에서 끝없는 휴교와 함께 집에만 꼭 박혀 있던 시절이 있었고요. 봄날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위원회까지 꾸려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에피소드도 조용히 파묻혀게 되었습니다. 가을 소풍을 가게 되었지만 이때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한 번도 마음껏 벗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에게 멀쩡한 몸이 있고, 여러분 옆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학생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진 것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셨으면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에 대한 어쩌면 여러분에게 살짝이나마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원래 이 글을 발표 목적으로 쓰는 글이 아니어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작정 쉬지도 말고 공부하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목표하는 곳에서 어차피 난 안 되니까 해볼 필요도 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도전이라도 해봐서 나중에 그때 도전이라도 해볼까요 하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금 노력하면은 노력하지 않은 나보다 조금 더 발전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시도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을 꼭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